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 우리는 그를 왕권을 강화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진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뒤를 이은 세종대왕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태종이 견고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업적 뒤에는 냉혹한 현실 정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공신 세력의 제거였고 두 번째는 정치 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중 첫 번째 공신 제거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태종과 가장 가까웠던 민씨 가문의 몰락을 통해 권력의 냉혹함과 정치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400년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마침내 왕위에 오른 태종. 그러나 왕자에 앉은 그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지만 막상 왕위에 오르고 나니 전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도 과연 그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 태종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는 것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왕위 쟁탈전에서 유용했던 인물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통치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태종은 직감했습니다. 이러한 태종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지지 세력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 당시 실권자였던 정도전과 맞서 싸웠습니다. 정도전은 신진 사대부 중에서도 극진파로 기존 고려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백성 중심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도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태종 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고려 시대부터 기득권을 유지해온 보수파 관료들이었습니다. 중도파와 보수파 인사들이 정도전의 급진적 개혁에 반대하며 이방원과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태종 자신도 정도전과 같은 신진 사대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이 꿈꾸는 조선의 모습은 보수파들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정도전이 추구했던 이상에 더 가까웠죠. 게다가 태종은 아버지 태조처럼 힘으로 왕위를 차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컸던 만큼 왕권 강화에 대한 열망도 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종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도왔던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태종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민씨 가문이었습니다. 민씨 가문이 표적이 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태종의 장인인 민제는 보수파의 수장격인 인물이었습니다. 둘째, 민씨 가문의 사람들은 1차와 2차 왕자의 난에서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이미 왕실에 위협이 될 정도로 막강해져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이 어린 시절 민씨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미 민무고 민무지리 권세를 부린다는 말이 나돌고 있었는데 만약 양녕대군이 훗날 왕위에 오른다면 민씨 가문의 권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태종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민씨 가문을 제거하면 보수 진영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미래의 외척이 권력을 농단할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민씨 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종의 정비인 원경왕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인 민씨 가문의 딸로 민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18세에 2살 어린 이방원과 결혼하여 이후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민씨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원의 왕위 쟁탈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민씨의 아버지 민제는
보수 세력의 수장답게 많은 사람들을 이방원 세력으로 끌어들였고 민씨의 남동생들인 민무구와 민무질은 이방원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민씨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전 정도전이 사병을 협파하고 무기를 몰수할 때 민씨는 몰래 무기들을 빼돌려 아버지 민재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또한 정도전과 남은의 술자리 정보를 확인하고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이방원을 위험에서 빼내는 등 정보 수집과 작전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차 왕자의 난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방원이 형인 정종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자 민씨는 직접 나서서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혀주며 싸움을 독려했습니다. 전투 중 말 한마리가 집으로 돌아오자 민씨는 남편이 싸움에서 진 것 같다. 나도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며 무기를 들었습니다. 시녀들이 말려서 실제로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강인한 성격과 남편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이방원을 도운 민씨는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왕비가 된 후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른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젊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원래 기가 세고 질투심이 강했던 원경왕후는 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종이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할 때마다 질책을 했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왕이 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원경왕후와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왕후의 투기가 심해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여성 편력에는 단순한 개인적 취향 이상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후대 역사학자들은 태종의 이러한 행동이 외척 세력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여러 여인들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함으로써 특정 가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즉위 2년차 어느 날 또다시 여성 문제로 다투던 태종은 화를 내며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옛날 천자는 몇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느냐? 신하들이 답했습니다. 황제는 총 9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고 제후는 3명, 대부는 2명, 일반 사대부는 1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 그렇다면 나도 9명의 후궁을 둘 수 있겠군이라며 즉시 9명의 후궁을 들여버렸습니다. 원경왕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씨 가문에서 거느리던 노비 중에 김씨라는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 있었는데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이 여인은 궁녀가 되었습니다. 태종은 김씨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침소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안원경왕후는 격분했습니다. 너 같은 것이 감히 임금과 잠자리를 같이 해? 한 번만 더 임금께 교태를 부린다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줄 알아라. 원경왕후는 김씨를 불러다가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맞대응했습니다. 왕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왕후를 모시는 시녀들을 모두 내쫓도록 하라. 겉으로는 민씨와 시녀들이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경왕후에게 경고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총애를 받던 김씨는 결국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 3개월 만에 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경왕후는 김씨를 예전에 살던 집으로 보내 가두어 두고 온갖 학대를 가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는 갑자기 김씨를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한겨울 12월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김씨는 얼어 죽을 뻔했으나 다행히 김씨의 오빠가 근처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원경왕후는 김씨를 오두막에 옮겨놓고 내팽개쳐 두었습니다. 7일이 지나서야 김씨와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된 태종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씨 가문이 얼마나 잔혹한지 아시겠소? 이러한 악행을 역사에 상세히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도록 하시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서 태종이 민씨 가문을 제거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종의 행동을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태종은 미씨 가문의 권력이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이미 권세를 부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특히 이들이 차기 왕인 양녕대군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장래에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태종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재편하고 싶어 했습니다. 왕이 쟁탈전에서 도움을 받았던 세력들이 이제는 오히려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충성스러운 세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셋째, 태종은 후대 왕들이 외척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선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외척 세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의 미씨 가문 제거 사건은 조선 초기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속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권력은 끊임없이 재편되고 변화하는 것이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태종과 미씨 가문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둘째, 정치적 결단의 냉혹함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리보다는 국가의 장래와 왕권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 가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숙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여성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원경왕후 미씨는 단순히 궁중의 여인이 아니라 정치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경왕후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여성 편력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에 더해 친정 가문의 몰락을 지켜봐야 하는 정치적 비극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태종은 미씨 가문을 제거하면서도 원경왕후 자신에게는 왕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태종 나름의 최소한의 배려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후를 폐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 큰 고통일 수 있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친정 가문의 몰락을 막지 못하는 무력감, 그리고 남편의 냉혹한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태종의 미씨 가문 제거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태종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개인적 의리와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역사는 태종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왕권 강화 정책 덕분에 세종대왕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인간적 대가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경왕후의 고통, 김씨의 비극, 그리고 미씨 가문의 몰락은 모두 태종의 정치적 야망이 만들어낸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태종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과 정치적 선택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야기는 조선 초기 여성들의 삶과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원경왕후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치적 주체로서 행동했지만 동시에 가부장적 권력 구조의 한계 안에서 고통받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태종과 미씨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권력, 의리와 배신, 개인과 국가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영원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은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인간적 대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역사란 결국 인간의 이야기며 그 인간들의 선택과 결과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서사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태종과 미씨 가문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